진짜 사랑해서 보낸 겁니다. 이거는 탑3 안에 드는 거예요. 예. 아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있었고 어우 X봤네 지금. 진짜 어우, 여자친구가 이거 너 걔랑 잤지? 남편하고 잤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 왜 남편하고 자? 남편을 갖고 놀아. 드라마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바로 제 정면에 있는 아파트에 뻔뻔스러운 불륜 상간자가 살고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스피커를 왜 이쪽으로 놔뒀을까? 지금 이 아파트 안에 당신 불륜녀 여기 있잖아! 열심히 사시는 그런 대리가 됐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입니다. 공룡 아빠팀 어이민수 씨입니다. 공룡아빠팀 스텔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정말 많은 불륜 사건을 다룬 것 중에 야, 이 새끼처럼 이렇게 악랄한 새끼 처음 봤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 스테리님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와이프가 복싱을 좀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이 된 게 큰 화근이었죠. 죄송합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했다가 와이프가 연락을 하면 또 연락을 받아.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집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나갔어요. 상간남이랑 지금 현재 이 여자랑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자녀가 몇 명이지? 지금 현재 12살 딸아이와 10살 아들. 그리고 더 악랄한 거는 중간에 집을 나갈 때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숙박업소에 머물거든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 상간남? 그러니까 이게 상간남이랑 아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있었고 이 아들이 그걸 기억을 해. 그 나이면은 다 알 나이인데. 아이는 모르니까 삼촌. 삼촌으로 알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피고한테 위자료 소송 청구를 했어. 법원에서 어떻게 났어? 2,100만 원 위자료 인정했습니다. 인정됐어. 근데 여기서 너랑 비슷해.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새끼가 재산을 다 은닉하고 신용 불량자까지 된 상황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간남의 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와이프의 차가 있는 거잖아. 목격이 된 근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와이프 차량 명의가 와이프 명의야 아니면 남편 명의야? 남편 명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 명의였던 거지. 네. 이 쓰레기 새끼한테 이 애들 엄마가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지부터 시작이야. 남편한테 보낸 이 메시지를 보잖아. 그러니까 눈 돌아간다.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 상간남 소송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빌어요. 뻔한 거지. 그냥 약간 좀. 근데 그때도 약간 나르시시스트적인 느낌이 왜 있냐면 음성 그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평생 속자를 살겠다고 그렇게라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나마 그런 일이 없는 것보다는 속이 조금이라도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가볍게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하는 거는 저희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과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좀 행복하게 그냥 배신과 걱정 없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맞죠? 저를 만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심정을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가볍게 그냥 순간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고 그러다가 진짜 실수인데 저도 이혼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네?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저와의 일을 떨쳐버리고 사실 각오를 지금 하시는 건지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여쭤볼 자격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만 일단 대답하기 싫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보통 상간자들은 그런 말 못하거든? 그치. 그런 말 절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간자랑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 그때 전화해서 제발 좀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계속 비는 거야. 지금 빨리 좀 돌려보내달라고. 이런 마당에 거짓말할 대성 것도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저는 그냥 빨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최대한 덜 힘드시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애들 봐서라도 예 엄마 몸은 건들지 마세요. 계속 꼬들겼고 그때 전화해서 맞죠? 예, 뭐 꼬들기는 게 맞죠.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요. 제가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너 한번 읽어볼래? 이게 다 보낸 거지? 이 상간남의 글이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이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 같습니까? 당신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내가 괴로움을 삼키면서 몇 번이나 다시 당신한테 돌려보냈습니다. 욕심 욕망 하는데 진짜 사랑해서 보낸 겁니다. 잠깐만, 나 진짜. 아, 야, 이 새끼 이거 또라이 그러니까 새끼네. 이게 남편한테 할 말이냐고. 이게 사랑해서 정신병자라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한테 다시 보낸 줄 압니까? 아니 그 지가 상간담이잖아. 죽음이지. 이런 쓰레기 같은 나 진짜 이거 이거 미친 새끼야. 이거 정신병자야. 그럼 이거 진짜 표현을 뭘로 해야 되나? 너무 어이가 없어. 두 번째 거 내가 읽어볼게. 저기요, 땡땡땡 씨. 이쯤 됐으면 이따 쓸데없는 짓거리 할 생각이 안 날 텐데 당신 멘탈 수준도 참 알만하네요. 참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당신 생각하는 게 많이 짧더군요. 미친 새끼네. 꼭 무슨 여자한테 차인 고등학생이 이미 떠난 마음에다 대고 미안하다 하면서 후회하고 지 혼자 끝난 줄 모르고 돌아다니고 땡깡 부리는 거 딱 그거더만. 미친. 그러니까 이게 애들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이 아빠의 심정은 지가 알겠어? 야, 내가 한마디 할게. 너 무슨 시인처럼 썼다. 야, 너는 가정을 파탄낸 흉악 범죄자이면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넌 범죄자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런 개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진짜 잘못했네. 남편을 갖고 놀아. 진짜 드라마에서만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런 말을 찌꺼리고. 아니 신기해지 당연히 이런 멘트를 누가 써? 진짜 정신병자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피해자 남편을 정말 우습게 본 거야. 부인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랑 지금 서로 좋아 못 죽어서 이러고 있잖아. 제가 얘기할게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한다.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이 비용신 같은 것들아. 니들 영원한 사랑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새끼는 이 부인이 하도 남편에 대한 욕을 하고 남편을 안 좋게 얘기하니까 남편은 아주 얼빵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저는 이 부분 진짜 화났어요. 어느 거? 당신이 정말 처자식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당신의 고통을 보기 전에 그 세 사람이 최대한 덜 상처받게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니까요. 세상에 병신도 급수 있다고. 이 남편분이 아이들이 충격받을까봐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절대 안 보려고 하고 다 차단하고. 근데 난 내가 봤을 때는 애들이 어리다라는 기준이 뭐니? 그거는 어른들의 생각의 기준이야. 그렇죠. 아이들은 한 생명의 인격체야. 걔네들이 모를 것 같아? 7살 된 애들들이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줄 아냐? 걔네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애들이야. 경험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왜? 숨긴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럼요. 그 아이들은 더 고통스러워. 왜? 아빠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안다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 마음이 아프겠지라고 얘네들이 마음의 짐을 얻고 살아. 맞아요. 얘네들이 뭔지인데. 아이가 알게 됐잖아요. 나 이제 엄마 안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와이프가 왜 애한테 알렸냐 이렇게 한 거야 남편한테. 미친 거 아니야? 난 절대 말 안 했다. 아빠가 잘못해서 엄마 잠깐 나간 거야. 아빠 잘못이야라고 계속 얘기한 건데 엄마를 계속 보호했네. 보호한 거야. 결국엔 아내는 왜 그거 말했어야. 이제 그걸 알렸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공통점. 불륜 상간을 저지르는 사람은 일말의 죄책감이 없다. 진짜로. 진짜. 진짜 제가 이번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왜 죄책감이 없을까? 바로 간통죄라는 공적 제재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법한 공적 제재,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고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불륜 상간을 하는 사람은 뭐야? 내가 바람을 핀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왜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패턴이 너무 똑같고 처음에 다 패턴이 뭐냐면 처음에는 구슬러.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잖아.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가자. 아이들한테 상처 줘서 뭐해.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면 나 바람 폈다고 애들한테 말하지 마. 결국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는 보호받을 건 보호받고 남편한테 정신적 고통 주고 고통 주고 그래놓고선 모든 게 다 뽀록나고 다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너 왜 그랬어? 왜 애한테 정신적 튕겨? 그러니까 불륜하는 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정신병자들이다.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상간남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내가 미치고 팔짝대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는데 이 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지금서부터 저희 공룡 아파트팀이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인하고 이 상간남 이 둘 다도 제정신이 아니고 애들한테 왜 얘기했냐? 벌써 모텔에 같이 상간남이랑 있을 때 벌써 아이는 벌써 상처가 됐고 벌써 다 알고 있어. 정신을 좀 차려. 어우 진짜 이거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진짜. 세상에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신기하다. 이건 심각하지. 상간남이 너무 또라이고. 이거는 탑3 안에 드는 거예요. 예. 탑3 안에. 왜냐하면 피해자 남편을 인간 대접을 안 해. 그러니까 미안함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마치 인생의 선배고 자기가 마치 하는 게 모든 것이 올바른, 즉 이런 인간들을 뭐라고 그러냐?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있었어. 그 와이프랑 나눈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잖아. 남편한테 다시 돌아오잖아. 그때 뭐 자기야 내 세상 보고 싶어 막 이런 거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너 걔랑 잤지 막 이런 거. 남편하고 잤지 이렇게?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너 왜 남편하고 자? 그러니까 상간남 새끼가 부인 남편 부인인데 너 남편하고 잤지 이러면서 지가 역으로 지금 미친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때 상간남이랑 얼마나 여자를 세뇌시켰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넘어간 여자도 또라이고. 그러니까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상간자 이 쓰레기 새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 뭐라 그래? 남편한테 오히려 당신의 아내를 놔주세요. 그 여자가 나를 선택을 했는데 당신이 오직이나 못났으면 그렇겠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흔히들 하고 있는 불륜 상간자들의 이중성이고 사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 민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느낄 거야. 지금 막 이 감정이 좀 끌어올라갖고 저랑 좀 흡사한 부분이 좀 많아요. 아이가 그거를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이도 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그 상간남이랑. 근데 그쪽에 있었던 것도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지. 같은 한 텐트 안에서 같이 옆에 서 잤다는 것까지도 저희 아이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게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안 하면 너 엄마랑 못 살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쪽에다가 아이 음성을 담아갖고 제출을 한 거예요. 또라이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아들 어차피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아들 왜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또. 엄마가 그때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안 하면 엄마랑 이제 못 산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도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비슷한 게 뭐냐면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들은 거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됐고 그걸 믿는 거야. 애는 믿잖아. 애들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애도 증언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다. 불륜은 개인 가정사라고? 로맨스라고? 아니, 지금 결론은 뭐가 나왔어? 아동 학대야. 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국가는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을 쏙 뺐어. 나는 이 심각성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애들을 이용한 아동 학대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가 스토킹 범이 돼버렸어.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을 결국 지불했단 말이야. 그 뜻은 뭐야? 전과 기록이 생긴 거야. 그리고 더 열받는 것은 이 쓰레기 새끼는 계속해서 약 올리고 있어. 피해자 남편을 약 올리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분을 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 지금 현재 있는 대로는 강제집행이 돼요. 왔는데 없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미치는 그러니까 노릇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만큼 불륜 피해자는요 가정 파탄 났죠. 아이들 정신적 고통까지 받죠. 본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고 여기에 플러스 판결문에 승소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수랑 똑같은 상황이야. 1원 하나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정말 많다라는 거야.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것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 나중에 얘네들 뭐 할 것 같냐? 파산 신고. 파산.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판결로 난 판결문에 대한 금액으로 파산 신고를 못해. 영원히 따라다니는 뭐래? 거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불륜 상간을 저지른 인간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아동 학대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역의 규탄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가 이곳 대구까지 와서 이 자리에 왜 스피커와 마이크를 들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왜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바로 제 정면에 있는 아파트에 뻔뻔스러운 불륜 상간자가 살고 있고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스피커를 왜 이쪽으로 놔뒀을까?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불륜 사건을 저희가 접해보고 극악무도한 불륜 상간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규탄 집회를 하는 대상자 상간남은 탑3 안에 드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안에 당신 불륜녀 여기 있잖아! 남편에게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온갖 모든 법적 절차를 걸어놓고 자신들은 떵떵거리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파트 앞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과연 인간이고 당신이 올바른 부모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장담합니다. 머지않아 당신 눈에 피눈물 흘립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가가면 그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실을 얘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범죄자를 만듭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내 속 얘기를 하기 위해 불륜 가해자에게 찾아가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또한 집 앞에 찾아가면 주거 침입죄로 그 피해자를 또 형사 고발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그를 또 범죄자로 만듭니다. 도대체 이 땅 대한민국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 가장과 엄마 아빠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불륜과 상간을 저지른 불륜 상간자들은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당신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고 상간남 집에서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다란 말입니까? 저희 취재팀은 수많은 불륜 사건을 접해봤지만 그렇게 뻔뻔한 상간남은 처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많은 불륜 상간자들이 사랑인 것 마냥 정당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나이에 자신의 부모들의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혼도 안 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같이 살면 안 되지 않나요? 글쎄요, 둘은 얼마나 알콩달콩 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 내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부모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성격 맞춰주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옆에 이 남자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불륜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이 불륜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절대 내 배우자는 외도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다 라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륜은 불법입니다. 단지 형사처벌 조항에서 빠진 것뿐입니다. 가정을 파탄낸 이런 불륜 상간자들이 공권력, 즉 형사처벌 조항을 자신들의 보호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해야 돈이 많아도 기쁜 법이죠. 건강하고 돈이 많은 것보다 더욱더 기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것이 정말 올바른 행복입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욕정으로 다른 가정에 있는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곧 미래에 닥칠 불행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불륜 상간자 당신들한테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자녀 안 보고 싶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지금 상간남하고 이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과연 그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곧 파멸이고 당신은 엄청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불륜은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을 파탄내고 또한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범죄 행위고 내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가족이요,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란 점 꼭 잊지 마시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였습니다.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불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분의 정신적 고통 누가 헤아려 주겠어? 그렇죠. 국가가 헤아려줘? 아이, 절대. 국가는 그렇지. 방관하고 있어요. 왜 아내한테 잘못했다라고 할까? 나는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애들 때문이고 이유야 어떻든 내 아내기 때문에 붙잡는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은 뭐라 그래? 남편이 싫어서 우리는 안 맞는 부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 이게 뻔한 불륜 상간자들의 습성이야.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거나 뭔가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상대에게 호감이 간다면 마음은 갈 수 있어. 문제는 뭔 줄 알아? 내 새끼들도 다 내팽겨 치고 집을 나간다는 거야. 저는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참 그 심정은 정말 이해가 가거든. 와이프를 붙잡고 싶은 심정 당연히 이해가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빼박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어. 고소를 당하면 방법이 없어. 왜? 와이프는 오지 마, 연락하지 마, 당연히 보내지 않겠어? 그럼 경찰이 봤을 때는 성립이 돼버리는 거야. 범죄의 구성 요건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마음은 저희들이 99% 이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피해자인 배우자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재빨리 헤어지시는 것이 정답이고 자녀들에게 1도도 도움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듦을 계속해서 붙잡고 예전처럼 과거처럼 우리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여자는요 과감하게 버려야 고스란히 그 업보가 돌아옵니다. 아무튼 이 피해자 남성분 저희들 공룡아빠 팀이 늘 응원드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더 이상 피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그랬던 부분이 막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 다 알고 있다고. 안방에서 아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띠리리가 나와서 아빠 나 맨날 아빠 보고 싶어서 맨날 전화했잖아 이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전 그랬어요. 너 엄마나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아빠 보내주고 다 할 테니까 너 얘기해. 아빠 나 진짜 보기 싫다고. 소름 돋네.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으면 얘기해. 아니 내가 차단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매번 외치지만은 아이들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인격체고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불륜 상간자가 박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은 누구야? 바로 아이들이죠. 우리들의 아이들이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피해자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좀 전달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